양재동에 나왔습니다. 양재역은 조선시대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말과 숙소를 제공하던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불리우던 명칭이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 일대는 말죽거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말죽거리는 오늘날의 양재동 일대로 말에게 죽을 끓여 먹는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65년까지만 하더라도 말죽거리 일대는 온통 농가 밭이었습니다. 66년도에 서울시에서 영동 개발 기본 계획이 발표된 후 말죽거리의 땅을 사면 떼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돌자 강북에 있던 부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현충원에서 내린 후 이곳까지 걸어와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말죽거리 일대의 땅은 평당 300원이었으나 69년도에 한남대교가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평당 6,000원까지 폭등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말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조성되고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오피스가 형성이 되고 3호선 양재역과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서 더블 역사권으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양재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뱅뱅 사거리로 왔습니다. 강남 개발 초창기 때인 1982년도에 4층짜리 건물인 뱅뱅 건물이 생기면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일대는 큰 건물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4층짜리 뱅뱅 본사 건물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7층 건물은 2012년도에 뱅뱅에서 650억에 인수를 한 건물입니다. 18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1층에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본사 건물은 저 4층짜리 건물입니다. 강남대로와 도곡로가 만드는 이 사거리 지점에서 민간 브랜드로는 극히 드물게 뱅뱅 사거리라는 사거리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저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뱅뱅 사거리에서 첫 번째 골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은광역으로 지나서 양재동까지가 조선시대 때는 말죽거리로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로였습니다. 당시에는 강남도로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숙박시설, 주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5일장이 열리는 상업지였습니다. 현재는 강남대로에 있는 오피스와는 다르게 이 일대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구도심이라서 현재와 같은 건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치동 도곡동 일대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형성된 지역이라면 이 일대는 구시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차이점이 있던 곳입니다. 강남대로에서 쭉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은광역이에요. 남부 순환로 끝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말죽거리로 올라면은 한강진에서 강을 건너 가로수길에서 학동공원역 사이길로 해서 논현동과 역삼역의 언덕과 능선을 지나서 뱅뱅 사거리 쪽 입구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내려가 보실까요? 저 앞에 SPC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 SPC 건물은 S가 샴립 샨이고 P가 파리그라상, C가 컴피니즈 약자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샴립 샤니는 크림빵 호빵이고 샤니가 K, 파리그라상이 제과점이잖아요. 계열사로는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의 비알코리아와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SPC 그룹은 그 세 개의 브랜드로 성장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양산빵을 생산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매출이 많지 않았는데 이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그룹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면에는 그 본사에서 가맹점들한테 인테리어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그 가맹점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또 매장 이전을 강요하면서 자리를 빼앗은 그런 그 아픈 면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초의 프랜차이즈는 1977년도에 림스 치킨이 최초였고요. 로얄티와
그 물류마진을 한 수익 구조를 만든 프랜차이즈는 롯데리아가 1979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1호점이 소공점 롯데백화점에서 생겼어요. 그 이후에 KFC, 맥도날드 같은 외국계 브랜드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페리카나 교촌치킨 같은 브랜드가 생기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프랜차이즈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정부 개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현재 가맹 본부는 약 4,600개가 있고 가맹 그 숫자는 3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원래 프랜차이즈가 로열티를 받잖아요. 그게 그 처음에 개설 로열티가 있고 운영 로열티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영 로열티를 약 5% 정도 받습니다. 스타벅스가 2018년도에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1조 5천억을 넘었는데 그때 로열티로 한 해 받아간 액수가 약 760억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로열티를 받는 그 가맹 본부가 약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운영 로열티라는 건 말 그대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건데 그 기술을 전수해 주려면 뭔가 검증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직영 매장을 상권마다 한 3, 4개 정도는 운영을 하면서 성공 노하우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영 매장을 갖고 있는 그 가맹 본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직영 매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정 상권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과대 포장을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상권을 아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그 브랜드가 이 상권의 특성에서 맞는 건데 이 맞지 않는 다른 것까지 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맞다고 선전해 버리면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콕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이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직영 매장을 그래도 한 4, 5개 정도의 다양한 상권에서 검증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매장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그런 직영 매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선택을 하면 내가 돈 주고 들어가서 그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당 프랜차이즈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7월 말경에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주 가셔서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을 보고 느끼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해서 비교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건너편이 말죽거리로 해서 쭉 연결돼요. 지금 온 길로 해서 쭉 연결되는데 건너편은 주택가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쭉 계속 내려가면 양재천까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남부 순환로로 해서 저 양재역 사거리 쪽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행정구역상 도곡동입니다. 말죽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 가운데 지점부터 이제 행정구역상 달라지는 게 반대편이 양재동이고 오른쪽이 서초동입니다. 이 서초구가 모양을 딱 보면 아령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잘 된 잠원동, 서초동, 반포동 일대로 되어 있고 남쪽은 개발이 덜 된 양재동, 내곡동, 무면동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쪽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초구청이 이 중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이 양재동 일대의 상권은 사거리 이면에 주택가로 되어 있고요. 곳곳에 행정기관과 오피스가 있는 오피스 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는 그 상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 5번 출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재역 5번 출구 KFC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양재역 일대가 강남대로가 있고 남부 순환도로에 큰 도로가 있으면서 더블 역세권에 버스 노선도 약 80개가 넘습니다. 또 경기 남부로 가는 교통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와 지하철, 버스 노선이 다양한 거에 비해서는 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저 넓은 도로에서 그 동서로 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그것도 2017년도에 생겼어요. 서초구청에서 이쪽 지금 KFC로 넘어오는 그 횡단보도도 그때 생겼습니다. 이 상권의 연령층을 보면 가까이에 강남역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가고 보통 중장년층의 그 직장인 수요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업종도 그에 맞는 업종들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상권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뒤편이 골목에 그 주택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침투를 해서 주택이 용도 변경이 돼서 상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양재역은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로 파고들려면 아무래도 그 작은 평수의 가게들은 젊은 수요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없는 거 보니까 이 상권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있는 상권은 아니에요. 그 투자 측면에서 양재동을 봤을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갔었던 대치동과 도곡동일 때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뭐 재건축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뭐 분양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평수나 향층, 방향 이런 게 딱 일정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측면이 없습니다.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가격도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양재동일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투자하고 저 뒤쪽에 그 빌라 다세대 뭐 그런 투자가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층, 향,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딱 보시면 같은 땅에 있는 건물이라도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다르고 내부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그 형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알려면은 많이 다니고 보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시세를 먼저 파악하고 그 건물의 임대 시세, 그래서 건물 평당가를 많이 보시면은 상권마다 이 건물은 시세가 비싸네 싸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언론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요. 성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막 방송에 나오지만 실패한 투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실패한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지상 그 실패한 거를 말할 수 없으니까 안 나올 뿐이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간물주 하는데 간물주가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많고 건물의 하자와 상권이 또 잘못돼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양재천 아래에 그 주택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다세대 빌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 법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개발에 의해서 되는 건데 저 아래 일대는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구상권에 6.25 이후 어쩔 수 없이 막 올라가서 막 개발이 안 되고 막 길도 이상한 상권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기반 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고 주택 지역이 들어선 상태에서요. 따라서 개발을 할 게 그다지 없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그 지주들에 의해서 뭐 개발이 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기를 투자를 한다. 그럼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을 생각해 보시고 그 투자를 했을 때 전세금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전세금이 얼마만큼 올라가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저쪽 아래 이제 R&D 개발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저 건너편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까지 연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저 건너편이 대규모 또 개발이 돼서 주택이 들어서면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시고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장도 와보지 않고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의존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 양재역 상권을 정리해 드리면 테헤란로 아래에 보면은 마땅한 상권이 별로 없는데 보통 보면은 그 역 주변에 의해서 주택가와 오피스 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재역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베이스는 오피스 상권에 그 주거에 들어가 있는 수요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교통, 환경, 교육, 학원 이런 게 있는데 양재역은 그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앞으로 개발하는 측면에서 그 틈을 어떤 거를 껴줄 수 있느냐 그거를 딱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형식으로 개발 측면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재동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